자, 그렇다면 이 임기일치 법안, 여론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데요. 최근에 일단 조국 전 대표 사면의 영향으로 여론 결과가 움직이고 있죠.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요, 보시는 것처럼 57%로 2주 만에 하락했습니다. 하락폭은 8%포인트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결국 이 60대 지지율이라는 의미가 깨진 거죠. 자, 그리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.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6%로 또 떨어졌습니다. 2주 연속 하락한 셈이죠. 부정평가는 35%로 조사됐는데요. 30%에서 5%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. 자, 이처럼 최근 다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수습에 나섰습니다.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국민들이죠. 마음이 아프고 실망을 했으니까요. 이 논리는 정말 오만한 논리입니다. 이 논리대로라면요, 비상계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,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본인이 결단한 거잖아요.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?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압박했습니까? 강요했습니까? 본인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어떤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피해자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매우 괴리된 시각이고요. 그냥 국민들께 죄송하고 송구하다,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맞는데 갖가지 핑계를 대고 있어요. 이것은 저는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. 네. 방금 말은 어떻게 받아주시겠어요? 그러니까 이렇게 조국 전 대표 사면의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, 그런 논리라면 계엄의 피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, 이렇게 해도 할 말 없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. 우상호 정무수석이 하고자 했던 얘기의 본질은 이번 뭐랄까 8.15 특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뇌찬 결단을 한 것이고,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도 지는 것이다. 그리고 이렇게 2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지, 그것을 무슨 대통령이 피해를 진짜로 뭐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고뇌찬 결단을 해왔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국 전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들, 이런 부분들이 당 내에서도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질 않고 있다.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대표가 당분간 좀 자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함께 묻어있는 그런 평가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김진욱 대변인이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자중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지난 15일에 사면 복권된 조국 전 대표는 내년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. 이어서 유튜브 활동도 재개를 했고요. 혁신당 복당까지 했습니다. 그야말로 연일 광폭 행보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저의 효능과 역할은 제가 해야 될 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, 세력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.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.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. 실시간으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도 해볼 생각입니다. 워낙에 제가 노잼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조국혁신당 주권당원 조국입니다. 오늘부터 다시 1일입니다. 자, 어제 조국 전 대표의 복당이 확정이 됐죠.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에 전당대회 전까지 혁신정책연구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렇게 되면 뭐 사실상 대표직 복귀를 위한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고 있는 게 아니냐,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. 민주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 필요성을 주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. 바로 강득구 의원인데요. 그랬던 강득구 의원조차도 어제 SNS에 이어서 오늘도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식의 쓴소리를 던졌습니다.
윤석열 정권에서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가장 도륙질을 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,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단 또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본인의 자숙 또 성찰의 시간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인데, 나오자마자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언제 출마하겠다, 또 20, 30대를 향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냐, 정치적 성과로 보답하겠다,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과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조국 대표의 모습과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, 이런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됐고 혼란스러웠습니다. 지금 이 들으신 내용이 강두구 의원의 말입니다. 조국 전 대표 보고 좀 실망스럽다. 근데 강두구 의원이 누굽니까?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처음으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 막상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시켜준 뒤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요. 민주당 지지율 떨어져요. 이런 것들을 지금 심각하게 강두구 의원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정말 본인이 억울하게 도륙질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요, 사실은 재심 청구를 하는 게 맞죠. 유죄를 받지 않고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확신이 있다면요.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정치적으로 이미 대권 행보를 시작했어요. 이런 조국 전 대표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결국은 책임의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, 조국 전 대표가 아니라 이런 분을 풀어준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결국 이 정권도 불공정과 독선의 프레임에 빠지게 되면 이거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권 전체 지형에 공멸을 가져오거든요. 아마 조국 전 대표의 자중을 원하겠습니다만, 그런데 저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본인의 체급을 적어도 대권 주자로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대표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 광폭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도 어쩌겠습니까? 대통령이 이미 사면 복권을 다 해줬는데요. 그죠? 자, 정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